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원숭이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노동시장을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1년 가까운 진통을 겪으며 만든 사회적 대타협을 중심으로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 내용과 이 개혁 법안이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당의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불경기가 계속됩니다. 기업들은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의 애로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경기의 한파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작년 청년 실업률은 9.2%로 2000년 이래 최악입니다. 실제로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상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걸고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노사정 대표들이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을 가지고 치열한 논의를 전개한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주창하며 이 가운데 노동개혁이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노동개혁이 제일 급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시장이 불확실해서 언제 분쟁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면, 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할 수가 없다면, 또 노동시장이 투쟁적이어서 언제 파업에 직면할지 모른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선뜻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투자는 고사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업도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고 유연하게 하며 협력적인 노동시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 노동시장 선진화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도 10위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경쟁력은 고작 26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직된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83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 그리고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입니다. 이 낙후된 노동시장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 경제 재도약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통계 수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기초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대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행정지침을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노동단체가 정부의 양대 지침 제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 지침은 절대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고 유연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다며 천하의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먼저 이 두 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 파견법의 취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에 있어서 고질적인 쪼개기 계약을 2년 범위 내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2년 미만 주기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데서 비롯되는 고용 불안을 완화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희망할 때에만 2년을 초과하여 2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입니다. 현재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고작 9.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년 더 그 자리에서 일한다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훨씬 높아져 결국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거꾸로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기간 제한이 5년입니다. 미국, 영국은 아예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그러나 이 세 나라는 훨씬 낮습니다. 야당이 내놓은 정책 자료에도 규제가 없거나 약한 나라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기간제 규모와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상관관계는 입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기간제를 활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기간제를 활용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행이 기간제 규모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간 연장은 근로자들의 관련 업무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자 교체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취업 능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의 정규직 전환 가능뿐만 아니라 타 사업장 정규직으로의 이동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뿌리 기업에 대한 파견 허용도 이로 인해서 결코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공정 가운데 필수적인 주조, 금형, 용접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을 뿌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기업들 가운데 9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68.4%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심각한 인력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 형태는 파견 근로보다 훨씬 열악한 비정규직입니다. 현재 뿌리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42만 명이고 이 가운데 18,000명 정도를 파견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파견 허용의 목표입니다. 18,000명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악한 비정규직인 일용직을 대체할 뿐입니다. 18,000명의 파견 근로자는 파견 회사에는 정규직이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개정된다면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의 파견 허용 업무가 확대되어 베이비 부모들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중소, 중견 기업의 고소득 전문직 활용 기회의 폭도 넓어집니다. 기업들이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뿌리 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된다면 국내 근로자의 고용 촉진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또 파견 회사가 파견 근로자의 임금 착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파견받는 회사와 파견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역시 크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철도, 유도선, 선원 업무 등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 분야에서 근로자의 파견을 제한하여 국민의 안전 또한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파견 허용으로 뿌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여기와 협력하는 제조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비정규직 대란설을 주장하는 야당의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코 비정규직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평생 노동행정을 해온 장관이고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10년 동안에도 노동정책을 주도했던 장관이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야당은 막무가내로 반대만 합니다. 미국, 영국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일본이나 독일도 파견을 금지하는 업무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나라들에 도대체 무슨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또 이 두 법에는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는 일절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를 금지시켰습니다. 재작년 임시직 선장이 세월호 키를 쥐게 해서 대형 참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만에 하나 좌절된다면 청년 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모두 다 힘을 잃게 됩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한 목표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현재 대학 졸업생 90%가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졸업생은 겨우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의 절망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40여 년 전 영국은 영국병, 미국은 산업공동화라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대처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두 나라 경제가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 이후에 실업이 증가하고 재정이 악화되며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위기에 처했던 독일을 슈레더 총리가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단행한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독일 경제를 살려낸 경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경기가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져 노동자, 특히 청년의 희망이 커집니다. 슈레더 총리가 하르츠 노동개혁을 할 때 11.3%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그 이후에 4.5%로 낮아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의 3배 가까이 높지만 독일은 청년 실업률과 일반 실업률이 똑같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국회는 노동개혁을 향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결 원리를 기초로 국회가 법을 만들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의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기간제법의 처리를 뒤로 미루며 야당에게 타협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즉각 거부하고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당은 꼭 야당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있는 데까지 타협을 하고 새누리당이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우리 당은 야당이나 노동단체의 주장 그리고 공익위원회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몫입니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공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모든 국민, 특히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은 오직 경제적 어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과 고용 절벽 앞에 고통받는 청년을 바라보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노동개혁을 향한 당과 정부의 의지는 더 강해지고 개혁의 속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 없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수많은 사회적 논의 끝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로서 일방이 절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기득권에 연연하는 일부 강경파의 반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우리 당은 불굴의 의지로 노동개혁을 완수하여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개혁에 성공한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노동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들을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당은 노동단체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개혁을 실종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사실 현재 양대 노총이 포용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이들의 근로 조건도 향상되고 새로운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켜 양대 노총의 역량도 키워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노동자나 노동단체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의 경제 전망도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 왔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온 국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어떤 도전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꽉 막힌 국회 마비 상태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1000만 명 서명 운동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단호한 의지로 반드시 노동개혁을 완수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년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뛰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질책과 함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